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수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청소년과하고 가정의학과 2개 준비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박사를 하셨고 일본 오사카 뇌성마비센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칠드런스 호스피탈에서 발달장애 연수를 하셨고요. 한림대에서 원암청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세상을 원장님으로 계시고 그 패드에서도 보면 도로피아라는 필명으로 아주 좋은 말씀 잘 해주시는 좋은 고마운 분입니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달장애 아동 아이들 세상위원회 이영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다시 기회 주셔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하시다 보면은 딴 파트보다도 아마 의사소통에서 조금 스크리닝이 조금 덜 불러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MR 수준이 아니면은 이 언어 파트만큼은 그냥 스크리닝이 잘 안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외래에서 언어를 어머니들이 물어보실 때 어느 수준에서 그걸 좀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좀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냅샷은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표준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번에 리나랑 같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란색 시트 한 장씩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래에서 간결하게 쓰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진행하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코리아 스냅샷에 근거한 영유아 언어와 행동 발달 지형 스크리닝입니다. 우선 목차는요, 우선 K-스냅샷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언어와 행동 발달 지형 스크리닝의 문항을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그 K-MBCDI에 근거한 표현 낱말 리스트, 그리고 이 B와 C, 그러니까 이 ABC에 근거해서 이 아동이 이 나이에 패스인지 페일인지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K-스냅샷 개발에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나라는 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나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랭귀지 인바이러먼털 어널라이시스라고 하는 영어 언어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녹음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나 연구에서 이 참가한 아동들한테 멜빵 바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멜빵 바지 안에 이 조그만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켓 안에 이 컴퓨터를 저장을 해놓고요. 아이로 하여금 하루 종일 말을 하는 거를 녹음한 것을 이게 특수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냅샷은 여기서 보시면은 KSHB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발달 검사 도구입니다. KSHB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스마트 해피어 베이비라 그래가지고 좀 더 총명하고 행복한 아이 연구 그래가지고 한림대학교 성모병원 아이들 세상 리나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나는 www.rinababy.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이 K-스냅샷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연령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SHB 스타디의 연구 목적은 그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게 목적이 되겠는데요. 연구 대상은 4에서 17개월 아동의 98명을 대상으로 30개월간의 종단 연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앞으로 5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연구 방법은 특수 제작된 녹음기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10시간 이상을 녹음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기적이라고 하면 첫 6개월은 일주일에 3번,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6개월은 한 달에 1번, 그 뒤로는 6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한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이때 분석 내용은 어른이 엄마겠죠. 주 양육자니까 하루 동안 아이에게 들려준 낱말수, 그리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수, 이때 아이가 스스로 내는 발성수, 이러한 언어 환경을 분석해서 이거를 아이가 실제로 엄마가 어느 정도 자극을 줬을 때 아이가 임프루브가 있는지를 6개월마다 언어 평가를 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검사는 케이스냅 샷에 근거하여 개발을 한 것이고요. 3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의 426명의 결과를 근거로 했는데 이 426명에서 적어도 각각 연령에서 80% 이상 아동이 정가능한 항목을 선택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은 리나에 있고 웹사이트 업로드를 금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시트를 나눠드린 거는 이걸로 어떤 인컴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들 상담할 때 쓸 수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정도의 양해하에 쓰게 되었습니다. 스냅샷 코리아는 이제 아동의 이름과 검사의 생년월일이 있겠고요. 각 항목의 yes, 아니요, WN 둘 중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Y로 표시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 한 말이 아니고 일관되게, 예를 들면은 어쩌다 엄마를 한 게 아니라 아이가 보니까 엄마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아빠, 이런 경우는 yes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면은 n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해당 항목을 2번 이상 보여준 경우에만 yes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이가 한 번 항목에 대해서 1번부터 할 때 5항목이 연속해서 n이 나오면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그 전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각각 항목별로 지연 스크리닝 문항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0에서 5개월까지 각각 6문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우선 아이에게 말하면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요령은요.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 한 30cm 거리 정도에서 아기를 좀 주위를 끌다가 반응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아이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고 얼굴을 바라보는지 그러면은 그 yes고요. 이게 안 되면 n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른이 미소 짓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검사자가 일단 아이의 주의를 끌어서 눈맞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로 하여금 아기한테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하고 일단 전에 봤던 검사자하고는 다른 반응, 그러니까 바글바글 웃는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변화된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른 울음소리로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배고플 때 내는 울음소리인지 아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불편해서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콜릭 같은 페인 통증이 나서 내는 소리인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특히 페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성대 조직의 긴장과 경직성 그리고 호흡체계, 근육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F0 펀다멘탈 그래가지고 주파수죠. 기본 주파수, 헤비추얼 피치,
습관성 피치 강도에서 헝거 이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신생아 울음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음향학적 특성 그래가지고 배고플 때 내는 주파수하고 통증으로 인한 주파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여기서 이거 다른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발성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언어적인 옹알이가 아니고 그냥 목 뒤에서 그거 같은 나는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초기 옹알이, 푸잉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가 입으로 장난감이나 사물을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탐색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입으로 가져가서 문다든지 빤다든지 그런 탐색 행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아시는 아이가 얼굴을 만지면서 계속 반응을 보일 때 2, 3초 동안 그냥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웃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0에서 5개월까지는 당연히 언어적인 옹알이가 아닌 푸잉, 초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잉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얼릴 때 아이가 그거 같은 의미는 없지만 내는 발성 같은 소리죠. 목구멍 소리를 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에서 11개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각 여기서 또 6가지 항목이 나오겠는데요. 우선 아이가 다양한 소리로 발성 놀이를 하나요? 이 발성 놀이라는 게 이제 보컬 플레이입니다. 이 보컬 플레이는 의도적으로 아이가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푸잉하고는 또 다릅니다. 푸잉은 엄마가 얼렀을 때 내는 목구멍 소리라고 한다면은 발성 놀이는 아이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뿜는 뚜레지 소리라든지 이게 음도에 따라 높거나 낮은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부모와 대화하듯이 옹알이를 주고받을 때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컬 플레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버블링, 포기 옹알이하고 다른 점이 이거는 말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조음의 초기 발달의 전 단계가 되겠고요. 발성 놀이가 많으면은 아이가 조만간 언어가 좀 나오려고 하겠구나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폐아동이라든지 언어가 늦거나 청각적인 자극이 적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실제로 보컬 플레이의 빈도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2개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나요? 이제 6에서 11개월 사이에서는 모음도 나오고 자음도 나오게 되겠는데요. 아나, 오 등의 모음 소리, 그러니까 모음 같은 옹알이죠.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 이해해 보시면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도한 긴장을 요구하는 이는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아, 우 이렇게 원수 모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허시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시욱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우가만 해도 아이가 일관되게 지칭을 할 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반응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일관되게 했을 때 머리를 돌려 쳐다보는지, 다음에 아이가 주의를 끌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만드나요? 그랬는데요. 이때는 다음에 나오는 항목보다는 요구하기의 의사소통 의도가 물론 관련되긴 있지만 그렇게 의사소통 의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저쪽 탁자 위에 있을 때 본인이 손도 안 닦고 그랬을 때 엄마를 향해서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뭔가 조금 그걸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게 정확한 의도까지는 아니래도 관련된 소리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연속된 음이 나오죠. 아까는 모음이 2개 정도 나왔고 이제는 세 가지 바바바 다다다 2개 이상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놔요. 이제 그 후기 옹알이가 되겠는데요. 버블링. 그러니까 동일한 모음과 자음이 나오고 여기서 후기 옹알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다 보면은 유난히 옹알이가 적은 아이들이 확실히 나중에 언어 발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안아줄까 안녕이라고 하면 아이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손짓을 하나요. 이 부분은요 엄마가 안녕하면서 제스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엄마가 그냥 안녕만 해도 아이가 빨빨 손을 흔들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곤지곤지 잼잼 빨빨 이런 것이 다 예를 들면 도리도리만 해도 아이들이 저쪽은 건너방에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스처는 쓰지 마시고 안녕이란 소리만 해도 아이가 빠이빠이를 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언어 이전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에서 5개월에서의 유일한 소리가 푸잉이라고 한다면 6에서 11개월에서의 유일한 소리는 이제 보컬 플레이가 되겠는데요. 이 보컬 플레이 뚜레질 소리가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Pendiente. Go. Pendiente. Sí, Berto. I like Okay. it. Go. I like it. All right. Go. Are you ready? 네, 이렇게 보컬 플레이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아이랑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호작용 빈도가 떨어지거나 이 청각적인 자극이 적은 아이들은 이 보컬 플레이 빈도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7개월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13번째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소리를 모방하나요? 여기서 모방이 나왔는데요. 보통 엄마가 아이한테 우리 맘마 먹자 맘마 그러면 아이가 맘마? 그러면서 엄마가 한 말을 모방을 합니다. 일단 모방을 해놓고는 또 자기가 한 말을 또 한 번 또 따라합니다. 맘마 이렇게 또 띵동 했을 때 엄마가 아빠다 아빠 그러면은 애기가 아빠 빠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말을 해놓고 모방을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 개의 다른 소리를 붙여서 말하나요? 아까 11개월까지는 연속된 모음 아니면 연속된 자음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좋은 발달 시작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린이에게 알리기 위해 손짓, 몸짓을 하면서 소리내나요. 이 부분이 확연히 11개월까지 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아까 11개월에서 약간 의사소통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소리로 낸다 그랬죠. 하면서 뭔가 좀 갖고 싶은 거를 엄마한테 보여주는 그런 거라면은 이제 돌이 넘으면은 포인팅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향해 포인팅을 하고 엄마를 쳐다본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내서 자기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단어 사실 12, 17개월 되면은 적어도 5단어는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실제 단어 비슷하게 표현해도 사실 물을 정확하게 리을이 받침이 들어간 물로 표현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만
무라고 일관성 있게 해서 엄마도 아이가 무라고 하면은 아이게 물이구나. 그래서 엄마도 일관성 있게 인식을 하고 아이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쓴다면 이거는 할 줄 아는 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를 하지, 할머니를 합니 이렇게 음절이 축약이 되고 종성, 물, 이렇게 우유, 우 이렇게 탈락이 되고 음성 탈락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오류가 아닌 정상적인 언어 발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작보다도 명사의 어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어딨어? 그럼 기저귀를 가지고 온다든지 공 가지고 놀자 그러면 공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명사의 호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호커스가 되겠습니다. 동작에 대한 지시를 따르는지 신발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를 우리 어디에 두자. 그러니까 기저귀 가져와. 이때는 그 기저귀 가져와로 했을 때 가져오면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연결 동작. 저쪽 방에 가서 가져와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한 가지 단일 동작에 대한 지시를 따르면 y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에서 23개월 항목입니다.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고 가리킬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코 어디 있지? 코 가리켜봐.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이름을 알고 가리킬 수 있는지, 적어도 10개 서로 다른 단어를 일관된 소리로 말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스크림을 아이킴, 뭐 할머니 한니 이렇게라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걸 일관성 있게만 쓴다면 이거는 10개 서로 다른 단어를 말할 줄 아는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사물 이름 들려주면서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 고양이 말은 안 하더라도 고양이 어딨어? 멍멍이 어딨어? 그럼 아이가 고양이 멍멍이를 가리키면은 사물 가리키기가 되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들었던 단어를 자발적으로 따라 말하나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말한 엄마 얘기를 모방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우유 해보자. 우유 했을 때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엄마가 우리 우유 먹을까? 우리 모자 쓰자. 신발 신자. 은연중에 자꾸 말한 단어를 아이가 따라서 자발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모방이 아닌 할 줄 안다면은 yes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연결 동작이 나옵니다. 신발 가져와서 탁자 위에 놓아. 예를 들면은 두 가지 행동 출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행동 출연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이걸 이해해야 어휘도 이해하면서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서로 다른 동사를 몸짓, 손짓, 어떤 제스처 없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어 그랬을 때 쓰레기통을 엄마가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저 쓰레기통에 넣어 이런 제스처 단서 없이 말로만 저기 쓰레기통에 넣어 던져 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힌트를 주지 않는 대신에 잠시 반응할 시간은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24개월이 됐습니다. 24개월은 이제 선생님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거의 어휘 폭발기가 되겠고요. 이때는 진짜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지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에 있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들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때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때 아무래도 표현하는 어휘는 주위에 있는 사물이 되겠죠. 흔히 보는 기저귀라든지 모자, 신발, 공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가리켰을 때 그 전 23개월은 아이가 포인팅, 가리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24개월은 해당 그림의 이름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엄마가 이게 뭐야? 그럼 아이가 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종결 어미가 나오는데요. 뭐뭐 잡아 이런 아는 빼고요. 여기 종결 어미 중에 자, 다, 지, 네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 종결 어미가 곧 문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아이가 조합도 가능하고 문장도 나오겠구나 하는 인디게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까, 먹자, 먹네, 먹지 이런 종결 어미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두 개 단어 연결해 말하나요? 공저, 엄마 앉아, 엄마 깎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낱말 조합 시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디게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24개월 이전인 18에서 23개월에도 이미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4개월이 넘어도 이게 조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나요?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엄마 깎아 하나만 줘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를 말했을 때 그게 적절하게 하나를 주는지 즉 하나라고 하는 인지 개념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용도를 말할 수 있나요? 칫솔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기능이 되겠죠.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양치질하는 신용을 내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치카치카해 라고도 해야지 그것이 이제 요 상에 요 24, 29개월에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용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5개월은 이제 빠른 아이들은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흔히 아이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엄마가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이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아마 말씀 들으실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단어를 겨우 이제 음절 나열하는 아이한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발음 부정확한 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유난히 말이 빠른데 그 부분에 맞춰서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가 되는 발음과 문제가 될 때 어떤 발음에 문제가 되는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세 이전이지만 이때라도 발음 부정확한 것이 문제시되는 발음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혀 산출을 못한 경우, 영구계음, 치경음 뒤에서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면서 이리 주세요를 이리 우에요 이렇게 자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모음만 웅얼거린다든지 한 음절씩 끊어서는 말할 수 있지만 한 예로 비행기가 되겠는데요. 비, 행, 기 이게 하나하나씩 해보라면 되는데 비행기 그러면 잉 해버리고 아니면 비만 하고는 그냥 바꿔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막는 소리 실제로요 주세요 하는데 흥흥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이 입술을 다물고 이 성문의 그 압력하고 이게 전혀 사용을 할지 기류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목을 막는 소리 이런 경우는 3세 이전이라도 조금 문제가 되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까까를 따따 하 따따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하 까까를 하라고 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렵죠. 특히 어린이집에서 토마토를 코마코 심지어 호마홈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리 주세요를 이리 오해요. 비행기를 비 앞에 한 단어만 말한다든지 주세요를 흠음요 이거를 아빠를 목 막는 소리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강력 발성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건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위에 큰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비교적 좋은 동작이 쉽고요. 밑에는 좀 어려운 발음이 되겠습니다. 제일 흔한 게 타탕, 자동차를 타동차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3세 이전은 요 박스에서 요 앞에 박스까지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가자를 가자
깎아를 땄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되겠는데요. 아이가 색깔 단어를 이해하나요? 우리 빨간 거를 칠해보자, 빨간 거 줘봐 이렇게 해볼 때 아이가 색깔 개념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크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내게 더 크다 이런 비교 개념이 아닌 어떤 걸 줬을 때 와 크다 이렇게 아이가 실제로 크다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단어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네 단어 조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이거 하고 또 저 엄마 먹고 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네 단어가 나와서 문장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도 빈번하게 나와야지 정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의외로 나름대로 굉장히 아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인 엄마들도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블루 시트를 그냥 엄마한테 체크하게 하지 마시고 많은 항목이 아니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첫 낱말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조리원이요. 이런 엄마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 거여서 아니요 첫 낱말이 어머니 조리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엄마들은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조리원은 발성도 잘 안 나오는 시기인데 어떻게 조리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를 아마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요. 먹었다, 봤다, 잤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먹었어, 놀았어. 이 과거 시제가 사실은 빠른 애들은 24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항목은 요 시기에 한다 그래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그 전 항목에서 이미 다 나올 항목들을 이 항목에서조차 안 나오면은 그걸 문제를 삼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항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관찰, 특히 이제 조사가 나오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뭐 이렇게는 엄마가 그랬어, 나도 줘, 나만 줘. 이게 조사하고 과거 시제가 바로 문법 발달과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느릴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의미를 둬야 되나.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말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애 아빠도 5살에 말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4살이 넘어서 뭐 말을 했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엄마 말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를 보고 왜냐면은 선생님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3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뇌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3세까지가 제일 레피드하게 그로스를 하고 리버시브란 그래도 안 좋은 아이도 조금 백시킬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조기 중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 3세 때에 아이의 발달 평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중요한 원인이 말이 왜 늦냐는 거죠. 그냥 늦는 건지 저희가 말이 나오려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5가지 감각이 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코디네이션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게 말인데 혹시라도 이런 감각의 불균형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폐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감각의 불균형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놓치게 될까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2세만 돼도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느리다면 그냥 시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2세 때 뭐 엄마 아빠 못한다 해도 뭐 인지도 괜찮고 그러면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감각의 불균형으로 말이 안 나온다면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치료를 바로 조기 중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또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실 두 돌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못해요. 그런 애한테 언어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나오기 위한 밑작업, 감각 통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통합 치료를 해서 아이의 감각에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왜 사실 우리가 언어를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모방이 되고 눈맞춤이 되고 상호작용이 돼야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2, 3세 때 말이 안 나오는 애들은 되게 모방도 안 되고 상호작용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 치료한다고 해서 언어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 포커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 중재가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MBCDI를 잠깐 언급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리안 메가더바테스 이거 두 사람이 만든 CBR 의사소통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남발 리스트를 잠깐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KMBCDI를 영어와 영어를 다 쓰려면은 선생님들 외래 들려보시다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이 전에는 이 정도 남발은 나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7개월 이전엔 75% 이상 아동이 표현하는 남발, 맘맘, 엄마, 아빠 이 정도는 나와줘야겠다.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에는 멍멍, 차공, 32개 이 정도. 그 다음에 25에서 30개월에서 75% 이상 아동이 표현하는 낱말, 비행기, 종이, 고마워, 놀이터 이런 거를 좀 대충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개월까지 이 정도 목록이 나오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일이 세개도 그럴 거고요. 감으로 선생님을 하시다가 한 이 정도 목록이 한 반도 안 나온다. 그럼 일단은 언어가 좀 늦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한 ABC 항목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 항목에 맞게 연령에 맞게 발달을 하고 있나 패스인지 페일인지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구성이 CT에 있듯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 5개월, 11개월, 17개월, 23개월, 30개월, 35개월이죠. 그래서 아동 연령에 해당하는 항목을 예를 들어서 6항목을 다 했다. 그래서 잘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정상으로 그냥 잘하고 있구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어머님한테 꼭 코멘트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 있는 거는 진짜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한두 개만 안 돼도 3개월 뒤에 모니터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점 이하다. 반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두고 보조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조건 언어 발달 평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연령이 시작하는 연령의 아동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가 12개월에 왔어요. 그런데 전혀 못해요. 그러면 백시켜야 되겠죠. 6에서 12개월로 가는데 그때는 조금 중거가 하나 올라갑니다. 4, 5점이 아니고 하나만 못해도 3개월 뒤에 재검사 2개 못한다 그러면 바로 평가를 권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MBCD의 근거한 표현 리스트 아까처럼 해보시다가 한 50개 반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머니한테 안심시키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자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해주셨습니다.